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데요. 투표들 하셨습니까?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10일 사전투표율이 12.14%를 기록해서 최근 선거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투표했어요? 저는 이제 본선거일에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약간 야성인가? 어제 보니까 여당 수뇌부들은 사전투표를 주로 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빨리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의미도 있고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근데 저는 좀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판세까지도 좀 보고 본선거일에 좀 분위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 김종인 정골선대위원장, 황교안 대표는 또 본선에서 본선거 때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야 수뇌부의 입장차가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제 투표율이 12.14%, 그러니까 4,399만 중에서 533만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현재 15.16%로 그렇죠. 666만 명이 투표를 했군요. 역대 선거로 보니까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이 꽤 높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가장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우리 고영신 TV에서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전투표율이라는 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사전투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오늘 제가 이제 이 중요한 팀이니까 좀 선배님께 어쨌거나 저쨌거나 늦어버렸는데 택시를 탔는데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 시내에. 왜 그래? 많죠. 강변북로도 그렇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번 주말만 참아주세요. 제발 집에 있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장에 가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사전투표로 가는데 사전투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차를 타고 갑니까? 그러니까. 바로 주변 근처에서 하죠. 저는 지금 거리두기를 전혀 안 하고 있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로가 강변북로가 뭐 모든 차선이 꽉 찼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지난 금요일 발표된 것입니까? 뭐 확진자가 뭐 대구에 제로고. 이게 저는 잘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상충객들이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일단 그동안 이 자가격리라든가 또 집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오늘 또 됩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 차 몰고 야외로 가서 좀 사람들과의 접근이 적은 대로 먹고. 이렇게 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정부 발표가 오늘 또 어제 30명이 늘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50명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발표를 뭐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내서 이렇게 집계해갖고 발표한 것으로 믿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게 자꾸 확진자 수를 낮춰가지고 선거 전까지 또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아직 아니다, 확진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제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일부에서는 선거 이후에 아주 폭발적인 증가세가 있을 것이다. 2차 폭발이다, 뭐 3차 폭발이다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정부가 그렇게 뭐 국민들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구 같은 데서 제로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과연 그럴까 하는 이것이 정말 줄어들고 있는 진정한 추세라면 우리가 반길 일이지만 그냥 뭔가 우리가 지금 자꾸 방심해서 또 그냥 너무 과신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건데 어쨌든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라고 해서 야외로 나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당 기간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스크가 충분하다라는 그런 것도 과신해서는 안 될 거고 항상 불에 턴턴입니다. 근데 이 사전투표율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워낙 편리하거든요. 가면 바로 또 신분증만 제시하면 그러니까요. 바로 인쇄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프린트되어 나오기 때문에 또 어디
교통이 편리한 곳에 가서도 바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 편리함 때문에 편의적인 이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투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되고 난 이후에 14년도에 지방선거, 예. 그다음에 16년도에 총선, 예. 또 대선, 지난 지방선거가 20.1%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요. 지난 지방선거가 사전투표율이 20.1%였기 때문에 계속 올라왔고 20.1%라면 지금 증가되는 추세를 모듈레이션을 해보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번은 적어도 25% 이상 그러겠네요. 30%가 갈 것이다. 예. 이미 예측이 됐던 거예요. 아, 게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총선은 진영 대결입니다. 진영 대결일 때 아니 뭔가 대결 구도가 있으면은 빨리 합니까 안 합니까? 빨리 합니다. 이게 빨리 하죠. 새몰이 현상이 발생을 네, 하거든요. 새몰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지지층들이 이렇게 투표를 많이 했어.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이걸 또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러겠네요. 만큼 새몰이 차원에서 본인들의 승리 전략적 차원에서 이 또 투표율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영 대결 구도일 때 이렇게 또 투표율이 진영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더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새머리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투표해라. 이렇게 더 많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뭐 전에도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만은 이번 어제 것만 하더라도 호남 쪽은 다 높아요. 전남, 광주, 전북이 1, 2, 3위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남권, 대구, 뭐 낮죠. 울산, 부산 낮습니다. 네. 수도권은 겨우 평균치 밑에, 약간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전에도 좀 더 이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호남에서는 투표를 빨리 해요. 아, 그렇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전통적으로도 높아왔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 총선 2016년 총선 그 이전 총선 경우에는 이정현 의원이 당선됐었던 곡성 같은 데는 순천, 곡성. 사전 투표율이 무진장 높아요. 곡성은 이제 바로 이정현 의원의 고향이고. 전국 1, 2위를 할 정도로 그곳은 완전히 이제 고향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고향 후보와 또 그 지역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앞다투어 경쟁하면서 새몰이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호남 지역이 정치적인 적극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강하죠. 적극성이 네.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전통적으로 높아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수도권도 비교적 또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호남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약간 새몰이가 작동하는 것이고 또 네. 호남 분들이 주로 수도권에 와 계십니다. 맞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그렇죠. 얘기했지만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의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편리함. 또 젊은 세대들은 아이들과 함께 선거일 또 가기가 좀 번거롭거든요. 네. 그럼 교통 편리한 곳에 어디를 이동하다가 간편하게 투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이동을 하면서도 또 고속터미널, 또 예.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투표를 지금 또 이동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집 주변에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왜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투표를 안 할까? 그래도 지방이면은 PK 지역 또 TK 지역 영남 쪽이 예. 좀 본 선거일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 경향은 전통적으로 나는 선거일에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보수성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예, 그렇군요. 유독 사전 투표율이 무슨 선거일이야? 선거일은 선거일이 투표일이지. 예. 하는 그런 어떤 선거일에 대한 의무감, 선거일에 대한 또 이 강한 그것이 발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는 선거일에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선거일에 누가 더 많이 투표하느냐. 또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또 하나 이 선거일 날에 더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적인 시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판세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또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다 보니까 예. 자칫 샤이 보수가 투표 안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좀 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진단도 가능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투표율이 좀 저조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예상이 지금 있었죠. 네. 사전 투표를 보면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켜본 것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투표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은 한 2월 중하순입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됐거든요. 아이고 이거 나 큰일 나겠다. 그런데
3월 들어서면서 진정세를 보이면서는 관련된 투표 의향 질문 결과를 보면은 60세 이상의 투표 의향이 오히려 가장 높을 정도예요. 네. 특히 반드시 투표 의향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높을 정도로 60세 이상은 투표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60세 이상의 좀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이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것 아니냐 또 우려했고 또 3, 40대, 20대가 투표 많이 안 하는 거냐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 전반적으로 투표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의 사전 투표율 비율만 따져놓고 보면은 최종 투표율이 60%, 65% 간다라는 의견도 있고 예상도 있고 한편으로는 점점점 전체 투표에서 사전 투표가 차지한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전체 투표 율 중에서 투표의 량 중에서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게 5분의 1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 5분의 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는 그 추세에 따른다면 적어도 절반 정도이거나 그 이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투표율은 대체적으로 아주 작으면 뭐 50%일 수도 있겠지만은 60%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본선거 전체 표심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런 연구조사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전문가를 차치하는 분은 네. 사전 투표율이 한 3배 정도가 되게 본 투표율, 전체 투표율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율이 20%였으면은 총괄 이제 다 합친 본 투표까지를 포함해서 한 60% 나오지 60%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맞는. 그거는 이제 초기에 그랬었었죠. 아, 초기에. 예, 초기에는 이 투표율 곱하기 3 정도를 하면 또는 곱하기 2.5 정도를 하면 맞았군요. 이 최종 투표율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전 투표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다는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지금 오늘 최종적으로 집계 되는 사전 투표율이 30% 그럼 곱하기 3으로 해버리면 90%가 되네. 그게 안 맞네요. 예. 예, 전에 90%까지 초기 때는 한 3배 정도 나왔었군요. 이 90%가 진짜 1971년도 선거 때는 90%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예, 그때 김대중, 그러니까요. 박정희. 이럴 때는 대선. 투표를 안 하면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투표를 안 하면 동장이 찾아옵니다. 면장이 찾아와요. 예.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투표 안 하면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럼요. 이장이 와가지고 왜 투표 안 가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같이 달구지 비슷한 거 타고 무신도 주기도 하고. 아이 저기 고시내는 왜 투표 안 해?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최종 투표 전체 투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뭐 3까지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저는 곱하기 한 2 정도나 2.5 정도, 2.5 정도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이다 뭐라 해가지고 동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이크에서 어디 누구 뭐 형님 아직 투표 안 했습니다. 그거 안다니까요. 뻔히 누군지를 아니까 투표장에 누가 안 나타나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에 이른바 앰프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마이크 폰이 있어요. 앰프 있어요. 이장입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예. 고시네. 투표 안 했죠. 빨리 나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투표율이 꽤 높은 것을 가지고 네. 뭐 민주당, 통합당 양측에서 서로 지금 아전 아전 인수 인수죠. 해석을 하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편리함이 강조됐습니다. 그럼 편리한 거는 또 어르신분들입니까? 젊은 세대입니까? 젊은 세대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르신들은 세대들이었죠. 자기 고향 아니고 자기 그럼요. 사는 데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투표 못 합니다. 싫어하세요, 또 그런 거. 예. 뭐도 없이 내 투표를 거기 가서 한다까. 이런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투표를 그랬었는데 초장기에는 우리가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에 있었던 그때의 또 지방선거 때도 젊은 세대들이 투표를 많이 했어요. 예. 그때는 좀 사회적인 환경도 있었고. 근데 지금 최근에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그 내용을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출구조사를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우리가 사전투표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최근에 대선이나 이런 걸 보면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사람들이 먼저 투표를 해요. 왜? 그런다고 봐야죠. 못 기다리죠. 다 조급해서. 이게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먼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 사전투표율의 높은 것을 놓고서 또는 사전투표를 놓고서 우리 편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 정부에 대한 지지 투표다, 응원 투표다. 그렇죠. 또 코로나 선방에 따른 격려 투표다. 지금 이렇게 막 브라핑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자기 아전 인수식 해석 방법이고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사전투표는 누구에게 더 유리했다고 저는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마치 이제 사전투표가 나중에 결과가 어떤 정당이 더 이제 우세하게 나오게 되면 봐라 사전투표 때부터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오늘 정말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공개하세요. 공개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 선거 여론조사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야기 많이 하시죠. 또는 출구조사 때 보면은 저 출구조사 내 예상이랑 다른데 맞을까? 출구조사가 대체적으로 맞아왔죠. 틀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약간 좀 이제 좀 판세를 조금 정확히 짚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대선은 대체적으로 대선 같은 경우는 100% 맞았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응답, 어떤 유권자들이 가장 잘 안 잡히냐면 50대 이상, 60세 이상 여성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속을 딱 감추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본선거일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50세 이상과 60세 이상, 그러니까 70대, 80대가 되겠죠. 이분들이 과연 누구를 지지하느냐? 저는 이게 이번 선거를 완전히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50대, 60대 이상의 뭐 남녀 구분 할 거 없이 되게 보수 쪽에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유권자 수의 그 비율도 아주 높아졌던데요. 제가 연령이 이제 고령화되어 가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구조사는 선거일 당일날 이제 출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19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출구조사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사전투표는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해? 왜냐면 출구조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구조사가 좀 난감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전투표율까지도 잘 예측을 한다면 출구조사가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만큼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비율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일정 부분, 일정 정도로 해야지 정말 그러네요. 너무 많게 되면은. 근데 그러네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사전 출구조사도 본 투표하는 사람들만 상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전에 한 것은 모르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30%였는데 총 투표율이 60%면 절반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건 끝까지 우리 이번에는 개표 방송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출구조사를 해보면 50대와 60세 이상 여성들은 답을 잘 안 해줘요. 그렇습니까? 네. 속내를 다 감추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시면 젊은 세대들 또 아저씨들은 또 이야기 솔직하게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 말이야. 근데 50, 60대 여성분들이 모이셔서 정치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정말 적나라하게 까발려서 하시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정치 이야기 가지고는 수다를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것이 5, 60세 이상 여성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그 심리적인 해석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수백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집안에 그렇게 애들도 애먹이고 남편도 애먹여요. 근데 그걸 그렇죠. 다 속을 끄집어 내놓냐 속이 뒤집어지는데 안 내놓죠. 그 시절이 애들도 막 크고 그러니까요. 돈 들어갈 일도 많고 또 형제간 뭐 이런 가족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가장 많은 시기죠. 그러니까 60세 여성분들이 투표하고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왜 물어봐? 근데 속마음이지. 딱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각 정당들이 사실 이건 제가 이 팁을 드리니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너무 이거 먼저 컨설팅을 다 해드리네요. 여성들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여성입니다. 60세, 5, 60세 이상. 이들을 어떻게 잡느냐. 투표율도 높아요.
이들을 잡는 것이 각 정당과 지역 후보자들의 과제입니다. 이거 아무 방송에서는 이야기 안 해줍니다. 예. 그죠?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사전 투표율도 높고 본 투표도 저는 꽤 높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고 해갖고 막 투표장으로 뛰어오겠느냐. 물론 지지자들은 가서 투표합니다. 오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분노 표심이거든. 내가 가서 한 표를 찍어갖고 심판을 해야겠다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질 때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할 때 그냥 에이 웬만하면 안 갈 이런 사람들도 가서 한 표 찍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해줬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이거 투표자입니다. 근데 네. 선거 여론조사는 뭡니까? 투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유권자입니다. 그냥 100% 유권자죠. 자, 그것도. 유권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구분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은 유권자입니다. 근데 다 투표자는 아니에요. 예. 투표자는 투표소에 가서 유효한 투표로 투표를 하고 온 사람이 투표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는 유권자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선거의 결과는 투표자의 결과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지금 여론조사는 모든 연령대가 100%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각 지지층 연령대별로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게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중요하죠. 이게 네.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령대가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와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연령대가 특히 투표율이 높았냐 이걸 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에는 본선거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좀 많이들 해주시고 본선거에서도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